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세제 개편안 단행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90% 상승한 21,899.8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99% 높은 2,452.5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6%나 오른 6,297.4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2분기 주택가격은 전분기 대비 1.6% 상승했다고 미 연방주택금융청이 발표했습니다. 2분기 주택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올랐습니다. 지난 6월 주택가격은 전달 대비 0.1% 올랐습니다. 8월 미국 리치먼드 지역 제조업 활동은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은 8월 제조업 지수가 전월과 같은 14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수는 제로를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합니다.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9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배럴당 0.6% 상승한 47달러 64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름세로 출발이 된 증시는 장중 내내 상승폭을 확대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는데요. 그간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그에 따른 단기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고요. 장중에 세제 개편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수의 상승 동력이 됐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죠.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오르면서 2,360대에 다시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여전했고 또 미 연준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짙은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거래 대금 자체는 좀 적었지만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0.44% 상승한 2,365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올랐었죠. 코스닥 지수는 0.53% 오른 644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도 출정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8월 23일 수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오리온의 초크파이 매출이 회복세를 보인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치적인 갈등의 개선 움직임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실물 시장에서는 개선 신호가 보이는 듯한 상황인데요. 실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도 좋을지 신 대표님 의견 어떠신가요?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 일단 먼저 지난밤 뉴욕 증시의 상승 상황 먼저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게 되면요. 일단 우리 시장으로의 적용 여부가 가능한지, 소위 말하는 대외적인 어떤 그 변동, 대외적인 어떤 이슈 내지는 이벤트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을까의 여부에 일단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제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 기간 사실상 상당 기간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여왔었던 미국의 주가. 이런 부분들에 의한 단기적인 어떤 반발 매수세, 반발 저가 매수세 유입 한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초과 상황, 이 부분을 돌파하기 위한 유일한 어떤 그 책략 내지는 유일한 돌파구는 어찌 보면 그가 계속해서 그 선거 공약 때부터 가장 크게 그리고 시장 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었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사실상 지난 주말 그의 이제 책략가죠, 전략가죠. 배넌에 대한 경질, 소위 말하는 인종차별로부터 사실상 시작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 위기 상황으로 만들어냈고, 그 신뢰에 대한 위기 상황이 일단 시장 내 자꾸 이제 회자되면서 올라갔다가 하락을 했다가 어떤 기대감이 불었다가 말았다가 이런 상황 중에 한 가지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과연 오늘 우리 시장 내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의 여부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미국의 세제 개편안은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음에는 분명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 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기에는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오히려 지금 현재는 글로벌 시장 내 이슈 쪽보다는 오히려 대내적인 이슈 쪽에 조금은 더 관심을 좀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에 한편으로, 이에 한 가지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실상 중국과 미국에 대한 샌드위치 경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시작이 된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된 문제, 이 부분 이렇다 할 성과 내지 이렇다 할 진전 나타나고는 있지는 않지만 일단 미국과의 보호무역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FTA의 상황 개정안이 나타나건 아니면 폐쇄가 되건 어떤 현상이 나타나건 지금 현재 일단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분위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미국과의 관계 부분. 여기서 과연 우리 수출 기업들이 얼마만큼 실효를 걷어낼 어떤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과의 관계는 당연히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사드 보복 관련된 그런 문제, 이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정치권,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다 할 개선의 움직임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에서는 분명하게 개선의 양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실질적으로 대표성을 보여주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초코파이에 대한 7월 매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가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3월 어쩌면 사드 보복과 관련된 상당히 안 좋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때 대비해서 한 150%가량의 매출 신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일단 중국인들로 하여금, 중국인들의 정서로부터 하여금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 내에서는 사드 보복과 관련된 어떤 시장 내의 이미지라든지 시장 내 신뢰라든지 시장 내 분위기는 점진적인 개선이 분명히 가능하게,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내일이죠. 한중수교 25주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정치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화해 모드가 나타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우리 시장 내 기대는 당연히 정치권에서 조금 더 발벗고 나서서 사드 관련 문제를 조금 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끌어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분석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8의 언팩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이죠. 미국 뉴욕에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공개 이후로 시장의 영향 어떨지 대표님 의견 듣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정리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갤노트 8, 지난 갤노트 7의 어떤 그 발화, 이와 관련된 삼성전자의 신뢰 하락, 이 부분을 동일 제품의 다음 세대 제품이 과연 미국 시장 내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여부가 결국은 그 노트가 지속적으로 생산이 될 것이냐, 아니면 노트는 이제 절판으로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결정 지을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행사, 내지는 가장 중요한 제품군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시장 내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이죠. 오늘 자정 뉴욕에서 공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품 출시 예상일은 다음 달 15일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나름대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어찌 보면 갤노트 시리즈의 사활을 건 그런 어떤 그 제품 언팩 행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스마트폰 시장으로 조금 더 넓혀보게 된다라면 이제 LG전자의 V30 31일 공개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9월 중에 아직 정확하게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아이폰 8 애플 컴퓨터의 아이폰 8 언팩 행사 및 시장 내 출시, 지금 9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결국은 9월 하순 애플 컴퓨터와 삼성전자 그리고 여기에 LG전자까지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그리고 플래그십 모델급의 스마트폰 시장의 격전 이미 예고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근데 지금 현재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흐름, 어떤 그 제품의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바젤레스, 소위 말하는 테두리를 최소화하는 그런 디스플레이 모델이 계속해서 시장 내 주류로 떠오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듀얼 카메라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모듈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세 번째, 지문인식이나 바이오 센서, 소위 말하는 생체 인식이 이제 큰 틀에서 포함해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지금 현재 스마트폰 시장 내의 대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애플 컴퓨터의 주가에 주목한다, 아니면 삼성전자의 주가에 주목한다, LG전자의 주가에 주목한다, 이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스마트폰 변화하고 있는 그 주류 그 세 가지, 소위 말하는 바젤레스 디자인, 그리고 듀얼 카메라, 생체 인식, 이와 관련된 부품주들을 찾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 이미 시장 내 OLED 디스플레이 관심을 상당 부분 오랜 기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제 생체 인식, 생체 보안 관련해서 이 세 가지 관련 부품주, 분명히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모멘텀이 이렇다한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시장, 소위 말하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시장 속에서는 어쩌면 큰 틀 속에서, 그리고 조금 더 집합적인 차원에서 이런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한, 부품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그 대형 어떤 그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이런 완성품주, 이런 부분들 어찌 보면 이번 3분기 실적은 조금은 좀 그저 그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애널리스트의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적은 4분기에 소위 말하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시장 내 깜짝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오히려 IT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본다라면 조금 스마트폰 부품주로 조금 좀 압축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예, 갤로트 A3의 언픽 행사를 코앞에 두고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앞서서 미국 증시가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 우리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대내적인 이슈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투자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대외적인 이슈가 있고 대내적인 이슈가 있죠. 지금 현재 이 상황 크게 세 가지의 어떤 그 투자 심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요소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인 위기 가능성. 이 부분이 지난번 미국에서는 일단 이 돌파구를 소위 말하는 세제 개편안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크게 시장 내 출현이 되면서 시장 일단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트럼프의 정치적인 위기 상황,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우려했었던 부분은 트럼프의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 혹여나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가능성,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된 부분은 아니겠죠. 그리고 미국에서의 세제 개편안, 소위 말하는 법인세, 현행 35%의 법인세를 최소한 20%나 15%로 낮추겠다라는 그의 선거 공약. 과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 소위 말하는 의견 충돌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두 번째가 결국은 잭슨홀 미팅이 되겠죠. 이번 주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 큰 그림 속에서는 사실상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반도 리스크. 여전히 지금 이제 을주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을주훈련이 다소간 좀 소폭 이제 둔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다라는 부분. 이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 주가지수는 5일 연속 2350포인트를 전후해서 계속해서 횡보 장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한 0.4% 내외 소폭 반등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큰 규모의 반등은 아니었고, 그리고 두 가지 분명히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실제로 장 마감 시절에는 그 외국인들의 순매도 한 200억 원대의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장 마감 후 블락 매매가 나타나게 되면서 순매수로 조금은 좀 시장 내 투자자들로 하여금 착시 현상이 나타나게끔 만드는 그런 매매가 어제 있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거래 규모가 되겠습니다. 거래량, 거래 대금 4조 원이 안 되는 거래 대금이 연일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3조 8천억 원의 거래 대금이 머무르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 지금 현재 관망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일시적으로 조금은 좀 외국인들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을 비롯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의 다소간의 좀 완화, 그 급냉 부분이 좀 식어가는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짧은 어떤 그 안도 내지는 짧은 기대감에 그칠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단 결국은 뚜렷한 시장 재료가 없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대형주, 경기 민감주, 특히나 순환매 관점에서 대형주는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이런 와중에는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될 것이고, 특히나 개별 종목 중에서도 저는 지금 큰 틀로서 우리 시장 내 관심으로 다가올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들의 격돌, 그 격돌 속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종군, 결국은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품주일 것이다라는 것. OLED 관련주,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 그 다음에 생체 인식, 생체 보안 관련주들. 이 부분으로 조금 좀 관심을 좀 줄여 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중장기적으로 저가 매수세를 나선다라면 결국은 전체적인 그림은 수출주에서 내수주도로 갈 가능성이 상당한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계속해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수출 증가율 그리고 8월 수출 증가율도
11%를 기록을 했죠. 8월 물론 이제 그 20일까지의 어떤 그 성장률인데요. 이런 부분들 근데 점차 10개월 연속 수출의 증가가 나타났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해석을 해본다라면요. 기저효과분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수출의 증가율, 수입의 증가율, 뭐 대다수의 이제 경제 지표도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월 대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점차 기저효과분, 소위 말하는 베이스 이펙트가 점차 둔화 내지는 희석되어 갈 것이다 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수출 경기의 숫자상 둔화 양상이 나타날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요. 오히려 정부 소비 중심 성장 주도 그렇다면 내수 관심, 내수주에 대한 관심 당연히 가져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수출 쪽보다는 내수 회복의 상당 부분 크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 역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투자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경제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겁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이슈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배당금을 챙겨가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어서 이제 그 정책이 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또 최근에 비철금속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앞으로의 방향 어떨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어제 주가가 좀 내려왔었던 네이버 이슈인데요. 블록딜이 무산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또 다시 성사가 됐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짚어볼 거고요.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은 한국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권진 차장을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오늘 화상으로 연결을 할 건가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경상수지가 국내 기업들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배당금이 흑자 규모를 축소시킬 만큼 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위기감이 그 강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수준인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배당금을 상당히 많이 챙겨가면서 결국은 그 배당금을 본국으로 송금을 해버리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2월 결산에 이런 결산 법인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기업들이 결산 법인입니다. 그러면서 4월 달에 대부분 배당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 이게 2분기 경상수지에 좀 발목을 잡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배당금 자체가 41%가 어떻게 보면 전체의 41%를 외국인들이 받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씩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여기 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별로 크게 있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4월 한국경제의 월 성적표 여기 어떻게 보면 경상수지가 전달 대비해서 조금 32% 조금 감소했다고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상품 수지나 뭐 임금, 이자 배당 그리고 여행 서비스 업체를 다 합친 이런 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반기 동안 내내 우리 가장 좋았던 게 결국은 수출입니다라는 거. 수출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라인이나 뭐 자동차 이런 등이 가장 잘 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번에 뭐 좀 많이 급격하게 내려온 것은 외국인 배당금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배당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미 본전이 뽑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로 배당주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거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뭐 스마트하게 계속해서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 쪽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은 계속해서 배당 장려 정책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 폐지해야 된다. 뭐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지에 대한 것은 물음표가 달리고 있는데요. 선진국의 예를 들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배당 성향이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배당금이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편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배당금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이런 구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결국은 뭐 시장에 어떻게 보면 합리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 주주 환원책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수록 주가가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배당 장려책 폐지를 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외국인들의 이탈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는 있을 수도 있는데 중장기적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배당소득 증세에 대한 고배당을 하면 배당소득세를 세율을 많이 인하해주고 여러 가지 인식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것을 폐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기업소득 같은 경우도 기업소득 환류세제 같은 경우 즉 기업에 현금을 많이 쌓아두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좀 정부 정책상 차라리 이걸 배당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이런 식의 어떤 유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이런 혜택, 베네핏을 조금 많이 없애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배당 장려 정책이 이제는 없어지는 거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외국인들의 이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자본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선진국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 또 정부의 배당 장려책이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은 적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 봤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리나 아연 등 비철금속의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투기적인 요인이 작용이 돼서 가격의 변동성을 키운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 흐름 어떨지 또 관련해서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요. 의견 좀 듣겠습니다, 차장님.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비철 금속 가격들이 많이 치솟화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투기적인 수요가 좀 많이 가격의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거. 여전히 지금 현재 실제 수요가 많이 위로 올라서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결국은 지속적인 경기 개선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물론 구리나 아연이나 비철 금속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아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공급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급이 부족하고 있고 재고 역시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3월 말에 비해서 계속해서 줄고 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다는 거 얘기해 드립니다. 또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가파르게 지금 현재 상승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가장 큰 이유로는 중국 쪽에서 철강 가격에 계속해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세계 경제가 추가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됨으로써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아프리카 광산의 전력 공급 문제야 그리고 칠레 폐광산의 문제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면서 공급이 좀 많이 딸리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정부가 어찌됐든 금속 스크랩 수입 제한 조치를 고려 중인 것도 어떻게 보면 강세 원인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원인에서 보면 결국은 세계 경제가 가장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투기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의 부추김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실제 우리가 증거로 또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 게 경기 산업지표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전기전자나 자동차, 기계, 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서 구리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구리 가격이 강세가 보이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 경기 개선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 것만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자본시장에서는 조금 지금 현재 가장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뭡니까? 결국은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해버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정상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모습 때문에 실제 주가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고려아연, 풍산 이런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계속 당분간은 계속해서 강세를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철금속 관련주들 투자하시는 분들 오늘 긍정적인 소식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기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최근에 비금속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혜진 전 의장이 보유 중인 지분 일부를 매각하려다가 불발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거래 가격을 더 낮춰서 거래가 성사가 됐다는 소식 오늘 오전 중에 전해졌습니다. 자, 이게 앞으로 네이버의 주가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궁금하신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슈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혜진 창업주라고 하시죠. 전 의장 같은 경우가 거의 5% 살짝 안 되는 4.74%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블로그로 해서 4.31%로 지금 현재 보유 지분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최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으로 어떻게 보면 지정해버리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가면서 이혜진 의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재벌 지금까지 기존에 있었던 재벌 그룹 이런 총수가 전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줄곧 얘기를 해왔었던 게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측에서는 순환 투자 등 복잡한 지배 구조를 통해서 특정 개인이나 혹은 그 일가가 그룹을 소유하는 그런 그룹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물론 개인으로는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자 이혜진 의장조차도 사실은 5% 미만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의장 같은 경우는 다수의 주주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신입을 해줌으로써 계속해서 지금 의장직을 이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는 네이버가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카카오 대비해서는 조금 주가가 좀 별로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변경 상장 등 그리고 카카오에 대한 이런 돌풍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가장 비슷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네이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의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밝은 미래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오토 서비스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강력한 무기인 라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로 보면 좀 미래로 보면 지금 현재 당장보다는 밸류에이션보다는 미래를 보면 충분히 더 여기 지금의 현재 주가보다는 상당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네이버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자율주행차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우리 대표적인 현대차, 기아차 이런 완성차 업계가 아니라 실제로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게 바로 이 네이버 측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앞으로는 정말 좀 미래를 꿈꾸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최근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가격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실제적으로는 지금 정도 라인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기술적 분석으로도 지금 현재 거의 77만 원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스 하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한참 라인에 대한 가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97만 원, 금방 100만 원 넘어갈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77만 원 어떻게 보면 카카오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 라인은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이제부터 상승적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70만 원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좋으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네이버 창업자의 블록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을 여쭤볼 텐데 최근에 코스피 거래 대금이 좀 한산한 분위기인데요. 어떤 전략이 오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 대금 같은 경우가 어떻게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시장이 좀 눈치 보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눈치 보기, 다음 주부터는 분할 매수를 시작해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런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눈치 보기 시장은 이제는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가장 이런 조정을 촉발했던 게 대외 변수였다라는 겁니다. 대외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대외 변수, 북핵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우리 정책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다라는 거. 실제적으로 우리 직접적인 우리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러한 대외 변수 촉발되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핑계를 찾아서 어떻게 보면 매도가 열심히 많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매도가 좀 다시 좀 줄어드는 모습, 어떻게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즉 매도가 둔화가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 이 말은 결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좀 움츠렸다가 다시 상승 쪽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정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한 150포인트 가까이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지금 현재 50포인트 다시 회복을 시켜놨고 앞으로의 다시 랠리가 더 펼쳐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지금 현재 9.3배 정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4분기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우상향 중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상향을 여러분들 생각해 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가장 먼저 우리가 만약에 대외 변수가 가장 먼저 힘들어지거나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바로 환율의 흐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환율 같은 경우가 다시 위로 환율 약세 좀 많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3, 4일간은 다시 한번 좀 강세 쪽으로 좀 돌아주면서 환율 흐름 같은 경우 좀 안정세를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실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번 주 중에 잭슨홀 미팅이나 노트 언팩 행사 같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에 어떻게 보면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이야기다라는 거. 대변수보다는 결국은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고요.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번호 샵 0082번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처서절기인 오늘 출근길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북부에 4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충청 이남은 최고 4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일부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햇볕이 차단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지만 남부와 강원 일부 지역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낮엔 서울이 28도, 광주 33도, 대구 34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현재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지나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북서쪽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면서 북태평양고 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비 소식 없이 흐리고 구름 많겠고요. 강릉 31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오겠고 광주 33도, 대구 34도가 되겠습니다. 서해상으로도 비가 내리면서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